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조선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로 다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 상승 추세입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면서 수주 잔고가 높아지고 선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인 유가도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조선주를 봐야 할지 또 본다면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어디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이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조선주가 드디어 백고동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과가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조선의 국모라고 하십니다. 네, 아주 멋진 별명을 갖고 계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화 연구위원 모셔보고 K조선주 전망과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명이 조선의 국모. 왜 조선의 국모세요? 조선 애널리스트 중에 여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조선의 국모. 네. 그렇군요. 오늘도 좀 국모님께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확실히 그 조선주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 또 이제 정부의 지원도 좀 계속 있어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조선주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조선은 저희가 만드는 배가 법적으로도 부동산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그 투자 스킬과 거의 비슷한 그런 방식을 그렇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살 때 일시불로 사시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적인 도움도 많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인데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조선을 볼 때 저희가 봐야 되는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네. 얼마나 많이 선박을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가. 수주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인데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선박의 전체적인 종합 신조선 가격을 지수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17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이게 170포인트를 넘어섰던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냐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 정도까지입니다. 유지적이죠? 녹색 선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조선의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저희가 그러네요. 불렸던 네네.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이때 중공업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하셨나요? 아직까지도 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선가 지표는 2008년 끝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이 선박의 수주량이 탁 반토막이 난 시점이 언제냐면 2007년 10월 정도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발주량도 많았던 시기는 실제로 2007년 4월에서 2007년 한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매우 핫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수주량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되게 경계심을 가지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기억납니다. 요번에 이 선가가 170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올라가면서 발주량도 요즘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보여서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21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네. 작년에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이 가격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2년이나 올라서 배를 만들려고 2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너무 비싸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가격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해 이 선박 가격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대 지표로 보고 있는 그 지수들이 모두 좋은 상황이고 21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 열심히 받았던 수주를 드디어 올해부터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모두 다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작년처럼 처참한 실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약간 희망의 로를 돌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실제로 선박 연간 건조량이나 인도 예정량도
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거의 한 20년 추이를 보시면 피크를 찍었던 시기가 2010년, 11년 정도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고 네네. 이게 그 앞서서 투자하셨던 2007년에 수주를 한 선박을 요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분양할 때도 한 3년 전 거가 이제 그렇죠. 그 만드는 뒤에 데 이제 시간이 분양하는 일단 거죠. 걸리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21년에 발주량이 이렇게 빵 하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드디어 이제 올해 내년에 만들어지게 되니까 저희가 잘 보시면 2013년부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건조량은 박스권이었었는데 네. 내년에 드디어 이 10년의 박스권을 뚫고 건조량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1년, 22년도에 이제 배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맡긴 게 네, 이제 와서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인도를 거죠. 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네네. 그 시기가 겹치면서 이제 조선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매출이 시기다라고 비교를 보면. 해보면 막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막 20-30%씩 늘어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5년 정도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실적이라는 게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나서 넘기는 게 이제 실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미리 많이 그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 실적들이 2025년까지는 좀 탄탄하게 나올 수 있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주일 전에 8개의 종목을 또 분석을 해 주신 저희 보고서를 봤어요. 네. 오늘 그중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15.8%나 급등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또 강점하고 리스크 전망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투자하기엔 늦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너무 이제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근데 되어서. 작년부터 주가 추이를 보시면 네. 지금 별로 오른 게 아닌 오히려 상황이라서 별로 오른 게 저희는 여전히 아니다. 상승 네. 여력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조선, 그러니까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주들이 올해 1월 극초반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다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개별 업체별로 찾아보시면 수천억씩 적자를 냈어요, 분기에. 그래서 뭐 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아니면은 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일회성으로 충당금을 많이 떨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그동안 수주했던 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매출이 늘어야지 우리가 이걸 믿을 거라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매출이 일단 늘어나는 걸 극명하게 보였고 네. 특히나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는 현대사모중공업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자 같은 경우가 일단 안 나게 네. 되게 되면서 아니면 적자가 이제 매우 소폭으로 줄어들거나 뭐 수백억 정도 수준으로 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세에 좀 영향을 줬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누가 제일 많이 늘까요?라고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는 이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는 현대사모중공업이 가장 많이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낙폭도 과대였지만 지금 반등한 폭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계속 좀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네네. 좀 전망이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HD 한국조선해양 산하 3개 조선사,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뭐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 사모중공업 중 유일하게 연속 분기 적자를 냈다라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1분기 순수 영업 실적만 따졌을 때 3개 회사 중에 손실을 본 유일한 조선사이기도 해요. 이 여기는 좀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모든 조선업체가 다 나아지긴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 현대 미포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달리 네. 만드는 배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한 5만 톤 정도. 그렇군요. 저희가 다른 대형사들이 만드는 거의 톤수가 최대 한 40만 톤 정도 된다라고 감안하면 네네. 완전히 다른 선형의 배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배 가격이 제일 덜 올랐어요. 요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흑자가 안 났군요. 근데 요즘에 약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수준은 좋은데 실적은 어쨌든 과거에 받았던 걸로 저희가 이제서야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실적 측면에서는 튀지 않겠지만 저희가 실적과 수주가 모두 다 중요한 섹터가 이 섹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보시면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네네. 작년 대비해서. 네. 낙폭과대인데 올해 수주를 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5% 이익이 날 때 여기는 3%밖에 안 날지라도 어쨌든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보면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업체입니다. 수주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네. 건데 뭐 예를 들어 어디에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수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수주를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옵니까? 그런 경우는 2008년 그 네. 리만 사태 때 그렇죠, 매우 그렇죠. 많이 있었던 네. 일이죠. 혹시나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진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갑자기 좀 스쳐 지나가서요. 저희가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망했던 산업이 뭔가를 보면 네. 해운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운송업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람은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고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그 재화를 나를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네네네. 개별 해운업체 기준으로 2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벌었던 것만큼의 이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구조가 탄탄한 걸로 치면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의 재무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잔고에 대해서 불안전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예전이랑 비교하기에는 네네. 좀 지금은 더 괜찮은 상황이다. 예, 라고 좀 지금 이해를 해야 설사 되는군요. 예. 뭐 갑자기 해운사들이 뭐 적자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너무 고가는 많이 차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좀 보면 HSD 엔진은 삼성중공업과 또 60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600억 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7.9%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회사의 주식 가격도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배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원래 3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나는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HSD 엔진, 옛날 이름은 두산 엔진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STX 그룹 안에 있었던 STX 중공업, 이렇게 3군데가 선박용 추진 엔진을 그렇군요. 만들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그 엔진 사업부와 요 회사 2군데 정도만 이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똑같이 배를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수주를 받는 비중이 훨씬 더 늘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선박의 개수 자체가 다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필요로 하는 엔진도 당연히 많아지게 될 그렇겠죠. 거고 엔진이 저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배. 매우 많이 뉴스상으로 들으셨겠지만 네. 지금이 이제 환경 규제가 바뀌는 시즌인데 이 규제가 바뀔 때 제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필수적인 기자재, 저희가 조선이 좋아지는데 다른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 말고 필수적인 기자재들은 무조건적으로 P와 Q가 다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의 잔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엔진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엔진을 찾게 될 것이고 뭐 네네. 탄소나 이런 거 배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럼 엔진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잘 가고 있는 동선 화이텍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 회사는 저희가 필수 기자재는 아니고요. LNG 캐리어 안에 그 LNG를 액화시켜서 넣었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162도에 구기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한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2군데 있고요. 하나는 한국화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쟁사에 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만드는 제조 역량이 약간 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의 조금 수혜도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지금 LNG 캐리어가 계속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네네네.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업체가 어디인지 찾아보면 보통 피팅 업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올해는 보냉제 보냉제 업체들의 쪽인가요? 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쟁사 효과도 있고 이제 자체적인 산업도 좋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중공업, 그러니까 이 조선주 얘기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이잖아요. 네, 중국 쪽이 워낙 이제 뭐 저가로 해서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약간 뭐 배를 만드는 그 산업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굉장히 고품질의 배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하지만 좀 많이 뺏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의 영역도 중국 쪽에서 좀 넘어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쪽은 요즘 어떻습니까? 중국 쪽, 이 조선주 쪽은. 글로벌 조선의 마켓 쉐어를 보면 네. 무조건 톤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1등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오, 지금도 만들 1등이네요. 수 있는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땐 중국이 1등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력 선종에 해당하는 뭐 LNG 캐리어나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들은 한국이 좀 여전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박 시장의 전체 구성 자체가 중국이 많이 만드는 그런 선박의 비중이 원래 더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이 정말 양적으로도 풍부하게 좋고 가격적으로도 좋으려면 중국이 1등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맞고요.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일본도
조선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 일본이었다 우리나라였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조선 시장에서 발을 점점 빼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은 겹치는 부분이 원래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혈입성한 것도 있고 이제 어쨌든 경쟁사 중에 되게 큰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선박 시장의 밸런스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의 추격 자체는 그렇게 그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다라고 큰 영향은 생각합니다. 없다. 네네. 좋은 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본의 아니게 중국업 뭐 종목까지 얘기하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네. 그때 아까 이제 굉장히 좀 높았던 그래프를 아까 봤을 때 그 시기에 제가 2007년인가 3만 5천 원에 이제 진입했다가 네. 4만 5천 원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뭐 몇천 원대로 좀 내려앉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야, 조선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식 공부를 별로 안 하고 투자했을 때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조선주에 그렇게 좀 안 굉장히 좋은 좀 추억이 오랫동안 안 좋은 있으신, 네.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팁 하나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봤던 그 차트에서도 그 보시다시피 네. 만드는 양이 10년 동안 줄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일하는 사이즈 자체가 10년 동안 주느라고 거기에 많은 힘을 쏟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정말 10년 동안 엄청나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0년의 그 박스권을 뚫고 건조량이 처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간당간당한 비용일 때 막 1% 적자 났다가 뭐 3% 이긴다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 줄여놓은 비용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국면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이 합리적으로 계속 가격을 지불할까가 관건인데 네. 지금은 그런 변곡점에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그렇군요. 지켜보셔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달했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또 조선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다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약간 좀 조선주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오늘 좀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아질 거라는 미래 희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